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대뇌 뇌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뇌에 기초한 정신 분석학이 돼야 된다.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를 잘 못했을 때 또는 뇌 기능 이상이 어떤 특정 이상이 있었을 때 거기에 정신병이 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인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혈뇨장애일 수도 있고 물리적 타격이나 약물의 손상에 의한 뇌손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술에 의해서도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생각과 행동이 마음대로 안 되고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언어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산소 부족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치료에 있어서 어떤 뇌의 가소성을 따라 우리가 특정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발전하는 사람과 또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마약, 도박, 섹스, 유 이런 거겠죠. 등등등 이렇게 악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악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발달시키면 보통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발달되더라. 뇌의 가소성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정상적인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신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팔다리 이렇게 왜 기능이 만들어졌기 그에 따라서 구조를 따라 파악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 비정상적인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팔이 나무로 굳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거 주짓수를 통해서 거꾸로 약간 부러뜨릴 수도 있고요. 목도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구조를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정신도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역행을 했을 때 그것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정신병이 내부 안에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병에 대한 어떤 기준도 어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가설이죠.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완전 전면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뇌의학을 반드시 연구를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정신계통의 이제 치료를 종사하신 분은 반드시 뇌의학을 전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뇌가 우리 인체를 통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정신병의 여러 가지 또 어떤 약간 뭐랄까 기능에 있어 손상인지 심리적인 손상인지 심리적인 어떤 부분은 인지치료가 되는 거고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약물로 인한 것이든지 뇌손상이 일어나는 또 어떤 약물이라면 여러 가지 약물들이 독초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뭘 먹어가지고 그 부분에 술 먹으면 일단 뇌손상이 장기적으로 계속 먹으면 손이 생깁니다. 안에도 손상이 생기고 인체에 마약 먹으면 정신병 발현한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마약 종류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손상, 상처를 받아가지고 생긴 그런 괴롭힘을 당했거나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경험한 사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치료를 하고 밝은 쪽으로 유도를 해줘라. 그래서 인지 스스로 밝은 쪽으로 선택해서 가서 어두운 부분을 이겨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밝은 부분을 강화시켜서 비정상적인 어두운 부분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또 비정상적인 마음을 파괴할 수 있는 유흥 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비정상적인 동영상을 계속 보면 소아성애라든지 비정상적인 동영상을 보면 볼수록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뇌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계속 상처를 받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괴롭힘을 하면 뇌에 쌓여서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대응 방법은 내가 밝은 쪽으로 마음의 운전대를 해서 모든 것을 밝게 본다. 그럼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웃음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행위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유머를 보거나 밝은 사람하고 지내거나 그러면 쪽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동물 치료에 있어서도 약간
이게 또 그렇죠. 이게 주눅 들어 있는 강아지에게 밝은 강아지를 붙여놓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그런 강아지 자체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붙여놔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동물 치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 붙여놓고 이렇게 인조로 돈 좀 주고 밝게 해주면 그 사람이 정신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밝은 예를 붙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의 방법상의 인지치료에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는 인지치료는 딱히 정해진 방식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신분석이라든지 정신계통에 종사하는 그런 분일수록 뇌과학, 반드시 뇌과학을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엉터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뇌가 인간의 생각과 사고,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지식을 갖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변에는 부모가 됐든지 주변 사람 가족이 됐든지 친구라든지 사회적인 인터넷상에서 영향을 받았을 때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고 나쁜 게 풀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나쁜 친구 우리가 유흥으로 인도하거나 나를 성적인 쾌락으로 인도하거나 이렇게 보면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손절해야죠. 인간계. 그런 사람, 나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살며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만남을 그런 사람과는 자주 갖는 게 좋을까요? 자주 안 갖는 게 좋은 거죠. 자주 안 갖고 이렇게 다 끊어야 돼. 저도 말하는 자신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타락에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가해서 그런지 지원 가고 천국 가야 돼서 그런 쪽에 아예 그냥 쾌락에 사시는 분들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하시겠지만 형사적인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렇죠. 제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져서 그렇죠. 하나님 믿고 좀 마지막 끝까지 올바르게 살아서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자신을 밝게 정상적인 부분으로 강화시킬 수 있으면 뇌의 가소성을 따라 비정상적 악한 부분으로 발전. 한쪽은 이제 악마로 변화되는, 악마화가 되는, 한쪽은 어떻게 그렇죠? 천사화가 된다. 좀 정상적인 인간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느 쪽을 우리가 노력하든지 그쪽으로 쭉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어둡고 칙칙한 슬프고 불행감,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을 잔뜩 안고 있는 문제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 것입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죠.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슬픔, 고통, 불행감 이런 게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정신병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삶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밝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삶의 태도, 내 자신이 어떻게 밝은 쪽으로 나를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것인가. 아니, 환경이 완전히 X니까 나도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야 되고 슬프고 불행함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그게 아니다 이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밝게 지향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기술로서 모든 사물을 볼 때 내가 불행하다라는 시선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 불행하다. 두렵다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 두려움. 사람 볼 때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 볼 때나 모든 걸 볼 때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눈에 필터를 하나 줘서 재밌다, 웃기다라고 티끌만큼 생각해 줄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불행하다, 두렵다보단 낫다라는 거죠. 재밌고 웃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힘드시면 TV 보잖아요. TV 통해서 TV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셔서 혹시 대인공포나 이런 분들 가진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하시고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뇌에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4천만 번 노력을 하면 4천만 번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밝은 부분을 강화시켜서 어두운 부분을 밀어내는 방법이다.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렇죠. 잠재되어 있던 것이
악한 기억이나 좋지 않은 이런 상처들이 계속 커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슬픔, 고통, 불행감이 커지는 걸 원하십니까? 밝은 쪽이 커지는 것. 그리고 우리 뇌의 가소성을 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병이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시는데, 정신병은 일단은 그 범죄하고 관련이 없는 이상은 그 사람을 5천만 인구의 마음을 하나하나라 이렇게 살펴봐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행정기관의 장이든 정신병이야 이렇게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 돼요.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5천만 인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크고 작은 괴로움, 마음의 고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범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현행 그 정신건강보건법은 구속법입니다. 검사, 판사보다 센 정신건강법. 헌법을 이기는 행정법. 헌법을 이길 수가 없는데, 헌법과 형법이 상위법이거든요. 근데 정신건강법 행정법인데 그걸 이겨버리면 행정기관의 장이 무슨 지금 멋대로 판사보다 강한 구속의 힘을 갖고 있다면 이거 자체가 그렇죠. 분명히 헌법과 형법과 배치되는 구금인데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하는 건가 행정기관의 장이 발부하는 건가. 공공장소에 소란을 피웠다면 경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경범죄가 와서 구류도 살 수 있는 거고, 경범죄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과 틀리게 적용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살인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해죄다 쳤으면 왜 따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현행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강력범죄 5만 건 일어나는데 가서 경찰관이 다 하나요? 경찰관이 쉬니까요. 5천만 원 인구에 그 하나하나 막 경찰관이 다 마음을 살펴서 약간의 정신에 있어서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딱 즉시하게 구속시켜 이래야 되나요? 그게 정신병이 아닐까요? 네, 그게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 인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신병이다 그러면 그렇죠. 논리적인 그 언어가 되느냐, 의사소통이 되느냐, 또는 법적인 의사 피력이 가능하냐, 그것이 기준이 돼야지. 의사 마음대로 정신과 의사 마음대로 짜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국립병원 정신과 의사, 일반 정신과 의사도 오늘 이렇게 조폭이 개입하거나 범죄가 개입돼서 한 해 10억, 20억, 40억씩 늘어나는 거 뿌듯해서 100건을 하고 200건을 하고 1000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인 사설 어떤 고급차, 중고차 시장 가면 그 차를 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또 뭐 이렇게 그러고 편법으로 등록을 하죠. 한 건당 얼마씩 받기 때문에 정신병 갖다 주는데 50만 원. 근데 실제로는 더 받겠죠. 정신병원은 환자가 필요하니까 국가로부터 돈을 타내야 되거나 또 숫자를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잡아다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신병원이 인권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어떤 흉악범죄도 성폭행이 일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가 일어나고 사람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그럴 수 있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또는 그렇죠. 정신병원이 인권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성폭행, 살인, 그다음에 수시로 폭행 이런 건 나와요. 요양원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정신병이 혹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등록되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조폭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수 목적을 따라 매년 사람을 한번 잡아들기만 하면 밀력씩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요. 100건이면 얼마? 100억입니다. 200억. 이거 벤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가둘 수 있다. 천억 재산 가진 사람은 가족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가족끼리 짜거나 주변 사람도 짜고 그냥 정신병 집어넣으면 구도산.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엉터리 법이냐. 이건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논리 정연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의사를 필요해서 법적인 보호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게 무슨 정신병이냐라는 거죠. 범죄에 연관되지 않는 이상 국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는 거죠. 범죄에 연관되면 경범죄가 됐든 형법이 됐든 그때 처벌하시면 그게 이제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주변에 투서도 많고 가짜로 모함해갖고 한 사람 이렇게 1000억 재산 먹을 수 있으면 10사람, 이렇게 20사람도 한 사람당 내가 10억씩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범죄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의 어떤 어린 소녀를 마을 전체에서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하고 이런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많이 봤거든요. 한 마을 전체가 공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변 지역 사람, 마을 사람들은 다 선하다. 범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공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하고 지지반 1,000억 먹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현실로는 뉴스에서는 마을 사람 전체가 공모해서 그 여자의 하나를 성폭행한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가 아닙니까? 중대 범죄죠. 여러 사람이서 공모해서 했으면 집단에 의한 범죄는 가중처벌되고 범죄가 중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논리정연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법적 의사소통인데 그 사람이 뭔 정신병이냐라는 거죠. 정신과 의사도 그렇죠. 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모두가 보기에 뭐 논리정연한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의사도 필요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무슨 정신병이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신병 조금이라도 마음에 지장이 있거나 마음에 좀 문제가 있다면 당장 구속시켜 이렇게 5천만 인구 마음 다 깨뜨려 보세요. 그게 말 자체 지금 그 법이란 말이에요. 정신건강보건법은. 자, 환자 자신이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딱 써놓고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병원은 이렇게 퇴원이 안 된다. 3개월씩 옮겨다니면 벌써 10년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산관계로 들어간 사람이 70% 한다. 너무나 악법이라고요. 악용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헌법소원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소원을 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자체를 흔들고 있어요. 행정법은 제일 하위법인데 그 행정법이 형법을 이기고 헌법을 이겨버립니까? 헌법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그렇죠. 구속영장 없이는 남의 집 들어가서 주거 침입해서 잡아올 수 없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범죄가 저지를 것 같아서 쳐들어가서 잡아오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판사에 의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확실한 범죄 증거가 뚜렷하거나 했을 때 임시적으로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잡아가두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판결 나면 또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범법을 뚜렷하게 저질렀다. 그때 물으면 구속시키거나 구류시키고 나서 재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5천만 인구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생기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행정기관의 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렇게 서울시장이 딱 봤다가 딱 구속시켜. 이게 신입니까? 말이 안 돼. 논리 정연하고 논리가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법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면 정신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국가가 규정하는 정신병은 아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멋대로 정신과 의사도 범죄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 범죄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성폭행, 환자 성폭행, 재산갈취 연관돼 있는 병원 자체 운영이 어려우면 그렇죠. 굳은 사람들을 연관되어서 10억, 20억, 100억 재산들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막 잡아 가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설 구급차가 자영업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판사보다 사람 막 잡아 가두잖아요. 가족과 공모해서. 그게 무슨 범죄냐라는 거죠. 이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을 어기는 행정법이 형법을 이기질 않나, 헌법을 이기질 않나, 법 체계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은 등이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악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다 잡아 가두는 게 악법이죠. 논리 정연하고 법적 의사를 필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신병을 마음대로 규정한다면 그렇죠. 범죄가 횡행한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논리 정연한 의사 전달에 의사소통 현상이 없고 또 법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법적인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정신병이냐라는 거죠. 정신병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신병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범죄가 됐든 아니면 형사상의 어떤 문제가 됐든 그때 처리를 해라. 왜 미리 범죄할 것 같으니까
5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를 미리 막지 못하는 경찰이나 사람 마음을 다 알아서 미리 좀 알아서 하면 좋은데 5만 건이나 돼요. 강력범죄가. 살인사건도 수백 건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 사고로 4만 건 죽는다. 한 해 340만 죽고 미국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인구수가 많은 만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신병을 판단해라. 그리고 법적으로 경범죄를 졌으면 해당하는 법으로 처벌해라. 왜 해당한 법도 없는데 그 사람을 멋대로 처벌 안 하냐? 왜 멋대로 판사가 헌법을 이기고 멋대로 그 사람을 가두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약법이 속히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악법이죠. 아니 범죄하지도 않는데 잡아가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족 간에 다 철저히 화목해야 되겠어요. 천학계산 가지면. 조심하십시오. 불화하다가 짜고서 몰아넣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정신과 의사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멋대로 판결할 수 있으면, 판단할 수 있으면 돈과 관련됐을 때 그렇죠. 엉터리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과 의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 논리 정연하고 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걸로 그 사람을 구속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구속 아닙니까? 구속영장 발부를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판사보다 더 세네. 판사, 검사가 경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합당한 어떤 그게 없으면 구속영장 청구 발급 안 해주죠. 검사보다 세고 판사보다 세고 경찰보다 센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넣는 그게 뭐가 정신병이라는 건데 논리 정연하고 법적 의사를 피력하는 정신병이 될 수는 현행법을 어겼으면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속히 이 악법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변형계 그렇죠. 그 정신과 의사가 객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있으면 국립병원 정신과 의사와 다른 병원들 10군데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돈이 되니까 100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막 잡아가둘 수 있습니다. 돈 되니까. 돈이 되면 뭘 벌어. 그로 인해서 내가 뭐 1000억 재산 만들 수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조폭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는 뭐 장기적주, 인육도주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는데 우리가 정신병에 있어서 그 사람의 치료가 필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알아서 범죄하는 것은 국가가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그 방향을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쪽에서 짜고서 자기네들이 이제 가해자이면서 막 다른 사람을 인위적으로 막 괴롭히고 막 침뱉고 막 그 사람을 교묘하게 뭐 집에 들어가서 요새 뭐 집단으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주거침이 꼭 그거 함부로 남의 건물 들어가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집 앞에 막 도열이 있으면 어떤 건물에 자기 집 올라오는데 그 계단에서 들어가서 칼 깎고 화도로 갖고 칼 깎고 사과 깎아 먹고 있으면 매일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집안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집안 들어가는데 저 공공 건물이 됐든 자기 건물이 됐든 계단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 그 주거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 앉을 수도 있는데 퇴거명령 그럼 나와야지. 수십 10사람이고 뭐 100사람이고 그 계단에 빽빽이 앉아가지고 그럼 있어도 범죄가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된다. 집 방문 앞에서 딱 서 현관 앞에서 5명에서 이렇게 담배 꼬나물고 있고 험악하게 칼로 그렇게 사각 깎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주거 침입되고 해결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범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타인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신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누가 봐도 논리 정연하고 말도 잘하고 법적 의사 필요 없고 범죄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조차도 하지 않았는지 했는데 나중에 알게 객관적으로 그런 게 없으면 그렇죠. 처벌 받을 때까지는 유죄가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돼서 할 때까지 유죄가 아니에요. 무죄 추정이죠. 그런데도 멋대로 정신병이 현행 헌법 체계를 뒤흔들고 잡아 가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법이 되고 있다. 많은 악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